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공전변, 계유망견 이제 이렇게 지금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구조는요,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 유정물도 묘유를 나툽니다. 무정물도 묘유를 나토요. 그리고 유정물도 묘유를 나투죠. 묘유를 나투죠. 근데 무정물이 나투는 묘유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유정물들의 묘유는 다른 거예요. 이제 다 다르다. 그게 자기가 돈다 그랬죠. 자, 이제 자전한다. 이제 유정물의 이제 묘유는 다른데, 이 묘유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전변이라는 것은요, 이게 뭔가 하면 궁궐려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적 의미로 볼 때요, 이 아레아식에 이제 식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레아식에 이제 식이 저장돼 있는데, 그래서 식의 종자가, 이 종자로만 있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변은 뭔가 하면 변화하고 성숙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종자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없어져요. 그걸 반드시 전변해요. 변화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고 성숙해갖고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전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공은 전변한다. 공이 전변을, 앞에 공을 챙겼더라도 전변해요. 변화하고 성숙해요. 그래서 팔식에 저장된 종자들은 다 전변해요. 자, 그러면 팔식에 이제 이 저장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 저장되면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나타나죠. 안 좋은 것이 저장되면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죠.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전공의 전변은 계유망견이라 그랬죠. 다 망견된 견해다 그랬죠. 이 망견은 말이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안 좋은 종자, 그렇죠? 안 좋은 종자가 전변해요. 전변하면은, 이 안 좋은 종자가 전변을 하면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망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망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종자는요. 근데 좋은 종자는 망견으로 안 나타나겠죠? 자, 안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망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요, 이 일시적인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변화가 돼가지고 망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들을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종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 신신명, 이 성찬대사 신신명께서는 전공전변 계유망견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대체로 지금까지 이제 그 첫 구절의 그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요, 사실은요, 이 지금 여거 2단계 이 두 단계에서 자꾸 우리는 마음 공부한다 하면서 이 전오식과 육식의 단계에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뭐를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려야 되는데, 7식과 8식, 이게죠? 이게 근본이죠.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요것은 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 세계. 의식으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전오식과 육식은요. 그렇죠? 의식으로 나타나.
생각나죠? 지금 제가 강의하니까 다 듣고 있죠? 이게 육식이, 의식이 세계. 그러나 70과 80은 뭔가 하면은 어떤 세계입니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세계. 여기 무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이 아이 내가 무의식 중에 했네 이런 말 하죠. 무의식 중에 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실수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70과 80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확실하게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해요. 의식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무의식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맞죠? 무의식의 세계 이걸 청소하는 거예요. 70과 80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의 자리에서는 이건 뭔가 하면요 청소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맞죠? 이건 아무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공부의 근본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하면은요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개요 만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70과 80의 세계의 종자가 안 좋은 종자가 그대로 함장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다 그것이 다시 뭔가 하면 전변해 가지고 뭐로 나타나냐 만견으로 나타난다. 이해가죠? 예, 이런 것이다. 와, 우리 참으로 삼조 성찬대다 대단하죠. 자, 만견으로 나타나는 거. 이 종자는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청정하게 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강조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불용구진 수유식견이라. 불용구진 수. 자, 참을 구해서 쓰지 말아라. 참을 구해서 쓰려고 하지 말아라. 참을 구해서 쓰려고 하지 말아라. 수유식견이라. 오직 유자지요. 모름지기. 오직 모름지기. 견을 씌워버리라. 견을 씌워버리라. 자, 여기서 견은 뭡니까? 제가 앞에 이제 얘기 쭉 했는데, 이 견이 뭐죠? 식 중에서 전호식 육식이에요. 맞죠? 전호식 육식이에요. 이거를 씌워버리라 이 말이죠. 이제 씌워버리라.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 뭐가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견을 씌워버려야 되는데, 견을 씌워버리면은요, 이게 이제 그게 전호식 육식을 씌워버리라. 육식을 씌워버리라. 공부 방법에는요, 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 방법에는 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 실천하는 공부. 쉬는 방법이 있고 공부의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안 하는 것이죠. 식견은요, 식견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식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쉬어버리는. 그러나 그게 능사입니까? 우리가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이제 사막 중에서 작업 치사 그러죠? 치사 그래. 치사. 사는 뭡니까? 이거죠. 그렇죠. 식견이죠. 식견. 사는 식견이에요. 버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공부가 그래서 소극적 방법이 아주 소극적. 안 하는 거예요. 자, 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치는 뭡니까? 하는 것이죠. 치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진하지 말아라 그랬죠? 구진
진을 구하지 말라 그랬죠? 왜 진을 안 구해요? 진을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치죠? 맞죠? 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말이죠. 지금 이게 진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선천시대는 선천시대의 공부는 사가 주가 된 공부지 치가 주가 된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후천의 새로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가 주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사를 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를 주로 해야 됩니까? 치. 실천을 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을 구해야 돼. 적극적으로 구해라. 이게 이제 대단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 제가 그 중간자고 얘기했죠. 중간자고, 예, 의식이 쫙 중단된 데 중간자고가 돼야 된다. 중간자고, 중간에 스스로 외롭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 현재가 지나간다 그랬죠. 현재가 지나가는데 그 중간자고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주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구진이 주가 돼야 돼요. 맞죠? 중간자고를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중간자고를 챙기면서 진을 찾아가지고 진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뭔가 하면요. 부유난상. 그렇죠? 부유난상을 끓이고 있죠. 그러면 부유난상을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식의 종자가 생기죠. 그 식의 종자가 어디에 함량됩니까? 칠식, 팔식에 함량되죠. 제가 서원관 사감할 때 어느 학생이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리를 항상 걸어 다녔대요. 자, 20리를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했다네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20리를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 혼자 걸어 다니면서 하는 생각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갖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 학교 등교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집에 오고 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다 식이죠. 근데 그건 좋은 걸 심었겠,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말이죠. 그대로 식으로 다 저장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의 얘기를 듣고 야, 너 참 식 많이 더 저장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오후에 걸으면서요. 다음에 강의할 내용 있잖아요. 이제 오늘 지금 강의하고 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강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목을 딱 갖고 가요. 가면서 걸으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생각을 탁탁 한 번씩 떠올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이죠. 현실의 생활하고 딱딱딱딱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는 그 상쾌함, 이게 새로운 것이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순간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의 식작용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식작용은 다르다 이 말이죠. 달라요. 그러니까 진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선천시대는 소극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치가 주가 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치를 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를 통해 갖고 이제 적극적인 공부를 하자. 공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죠. 공격적으로 하자. 이 공격이 필요하대요.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 내가 이제
가만히 지금 요새 산책하러 나가면요. 그 지금 딱따구리 새 있잖아요. 이게 또 새끼를 치는 모양이에요. 지금 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새끼를 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가는, 이제 지나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저 새끼들을 치는 모양이죠. 거기만 지나가면은 이놈들이 찍찍찍찍찍 오면서 내가 양산을 이렇게 들고 가면 양산을 탁 치고 가요. 와, 딱 그놈들 대단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놈들이 부모원을 실천하는구나. 그러죠? 지 새끼 보호하려고. 근데 이제 나는 어떤 것만, 야, 나 너 절대로 해코지 안 해. 그러니까 상생으로 살자. 이런 마음을 해도 이놈들이 알아듣습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다, 이게 지금 일심이 안 돼요. 걷는데. 그래갖고는 내가 양산을 딱 걷어채워버려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이게 갖고는 딱 접어버리면 대가 쫙 생길 거 아닙니까? 이 꼬쟁이가 이렇게 생기죠? 이걸 딱 이렇게 둘러매버려요. 내버리고는 딱 날아가면 이놈을 한번 들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말이죠. 이거 보니까 작대기를 갖고 있거든, 이제. 작대기를 갖고 있으니까 짹짹거리는 것들이 가까이 안 와요. 처음엔 가까이 안 되면 몇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오지도 않아요. 야, 공격이 필요하구나. 공격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요. 이제 내가 편안하게 지금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제가요. 양산을 짝대기화 해가지고 이놈들을 치야겠다. 그래서 공격이 나의 최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니까요.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러 간다, 이 말이죠. 사러 가지 말고 치러 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이제 공부인데요. 자, 이제 이 공부가 왜 필요하냐? 그 내가 이제 실례를 이제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가 중앙일보 칼럼을 누가 보내줘가지고 우리 이제 저 칼럼 보내주는 이제 분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읽었어요. 그 이제 칼럼 제목이 뭔가면요. 이 칼럼 제목이 참 중요해요. 트럼프식. 트럼프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 있죠. 이제 트럼프식 이렇게 이제 칼럼 제목으로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식 탈진실 정치, 탈진실 정치. 트럼프식 탈진실 정치. 트럼프식 탈진실 정치. 와 코로나 위기. 이게 이제 칼럼 제목이에요. 이제 칼럼 제목인데 이게 어디에 났는가 하면 이런 칼럼이 트럼프식 탈진실 정치와 코로나 위기. 중앙일보 칼럼에 난 거예요. 중앙일보.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 중에서 이제 지금 조정동 있죠? 이제 조정동이라 하지 말고 하여간 중앙일보 있죠? 자, 그래서 탈진실 정치와 코로나 위기 이런 칼럼을 이제 썼더라니까요. 내가 이걸 보면서요, 진짜 이 지금 신신명의 이런 대목들을 현대적인 상황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현대적 상황에다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로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지금요, 이제 전공, 전변, 개유, 만견, 불용구진, 수유, 실경 그랬죠. 이런 지금 고전이죠. 이것은요. 이 고전은요, 그냥 고전으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요,
현대적 상황으로 재해석해내야 돼요. 재해석해내. 그거 해내는 데 있어서 이게 말이죠. 내가 이걸 보고 쾌재를 불렀다. 탈진실 정치와 코로나 위기. 이런 지금 칼럼을 중앙일보에서 지금 썼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해야 하는데. 탈진실이라는 건 뭡니까? 진실을 벗어나는. 아니, 그게 대통령이 진실을 벗어나면 뭐지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엉망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이 말이죠. 어떤 진실을 벗어나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 탈진실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2016년 옥스퍼드 대학이죠? 저 영국의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영어 사전에 탈진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영어 사전에 2016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탈진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탈진실인데 영어로는 그대로 어떤가 하면 포스트 트루스. 트루스는 뭡니까? 진실이죠. 진리죠. 트루스 진리 뭡니까? 포스트 벗어난다. 포스트 트루스. 요새 포스트 코로나 이런 말 쓰죠. 포스트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쓰죠.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요. 2016년에 생겼어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2016년에 생겼어요. 내가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듭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2016년에 생겼어요. 근데 2016년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단어가 2016년에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어요. 영국에서 올해의 단어. (2016년) 그 해에 가장 이슈가 있는 단어다 이 말이죠. 올해의 단어로 이게 선정이 됐다니까요. 이게 뭔가 포스트 트루스예요.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왜 지금 진실을 따라가야지? 왜 진실을 벗어나요? 지금 이 밝은 세상에 진실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진실을 벗어나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면요. 그 해, 2016년 그 해에 영국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니까요. 그게 포스트 트루스예요. 영어로.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탈진실이에요. 그 선거할 때 트럼프의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아니에요? 맞죠? 힐러리 클린턴이죠? 힐러리 클린턴인데 참 이거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미국에서 안 태어났겠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태생이 아니다. 불었어요. 그게 그거인 뭔가 하면요. 먹혀 들어갔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몰랐죠? 사실을 사실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을 진실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이 코로나 위기라는 거예요. 이 칼럼에서는요, 지금 중앙일보 칼럼에서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대. 아이고, 이게 참, 내가 자꾸 나가네. 아이고. 안 된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가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능이 있다, 이것 때문에. 탈진실이. 포스트 트루스, 이 현상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저 칼럼에서 그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능성, 이거를 이제 마지막 카드가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에서 마지막 카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이걸 이미 예측을 해놨더라니까, 이 칼럼에서. 그게 뭐냐? 백신 개발이에요. 이제 아직 몇 개를 남았잖아요. 지금 막 한다고 난리가 나죠? 나는데 이거를 개발했다. 선거를 얼마 앞두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탈진실이 먹혀 들어간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칼럼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획이 됐습니까? 미국 멀었어요. 서양 아직 멀었어요. 그러죠? 지금요. 자, 그래서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이제 인데. 이 지금 포스트 트루스가 이것을 정의를 하면요. 이거를 이제 내가 정의를 할게요. 정의를 이제 지금 이 칼럼에 나옵니다.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면 여론을 형성할 때,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이 정치가 드는 여론 형성입니다. 여론이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하여간 저는 여론이 괜찮죠. 저 여론이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을 형성할 때에 이제 이 포스트 트루스를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론을 형성할 때에 객관적 사실보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이제 뭐를 지금 중요하게 하는가 하면요. 개인적인 신념,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적 신념. 여기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객관적인 사실은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신념 있죠. 거기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감정 있죠. 인간은 다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요 이런 현상 많이 일어나죠. 아니 내가 이해 안 돼. 이거 하면요 금방금방 전화가 와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럼 하니까 제가 안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호소를 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기다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호소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영향력이 더 크다.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이게 뭔가 하면요. 포스트 트루스의 정의예요. 참. 인간은 뭔 존재인가 하면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산업사회의 정서는 어떤 정서였는가 하면 이성적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식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제 시대는 이성의 사회가 아니에요. 뭔 사회입니까? 감성의 사회예요. 예. 지금은 감성의 사회예요.
그래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영향력이 더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적 신념에 호소한다 그랬죠. 개인적 신념. 자, 이 개인적 신념이 이게 뭔가 하면 이걸 개인적 신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이제 하면 아까 우리가 유식학 얘기했죠. 이 개인적 신념이 시계 어느 시계에 해당됩니까? 제70과 80에 해당돼요. 맞죠? 제70과 80의 개인적 신념 이게 말이죠. 제70과 80의 종자가 함장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탕이 돼 갖고 자기의 신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강조 지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론을 청취를 할 때 어떤 채널,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랬죠. 신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 영향이 엄청나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 신념이 또 뭔 영향을 받는가 하면요, 그냥 개인적 신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 지금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내가 이제 나 고향이 지금 경상북도라고 내가 얘기하면 전부 사람들이 대구 요가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대구 요가더라. 그 나 대구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게 이게 지금 그거는요, 거기 나름대로의 개인적 신념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잖아요. 안 돼 있는가 봐. 그게 나름대로 자기의 개인적 신념들이 사람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가 아니다. 여기저기 우리 구분하지 말자 그랬죠. 자, 여기는 여기대로 아이고 또 여기 나오네. 개인적 신념이 형성되어 있죠. 이게 통념 아닙니까?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면은요, 이 감정에 호소를 하면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이것이 더 먹혀져 가요. 영향력이 크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극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첫째, 이 극복의 방법. 진짜 탈진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네, 극복의 방향을 제가 얘기해요. 첫째, 가짜 뉴스를 정리해야 돼요. 이거 많죠? 이걸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정리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해가지고 형성되는 그 신념 있죠? 개인적인 신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그래서 요새 지금 팩트 체크, 이런 말 쓰죠? 사실 체크, 팩트 체크, 그러죠?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가짜 뉴스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탈진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칼럼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 뭐 뉴스 생산자, 생산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말이죠. 뉴스 생산하는 곳이에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청취자가 많으면은 수입이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튼실하지 않고 열악해요. 자, 열악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팩트도 아닌 것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죠? 지금은요, 돈이 다 해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돈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생산자의 비즈니스 모델, 이것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가짜 뉴스에 취약해진다. 이해가죠? 근원적인 치료다 이 말이죠. 포스트 트루스, 이 근원적인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멋지죠? 이거 튼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에 취약한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돈에 취약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취약한 그 조직, 돈에 취약한 조직은 이게 말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그만치 높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모델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요. 이래야지만이 탈진실이라는 이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다. 맞죠? 그게 아주 근원적인 해법을 지금 이렇게 지금 제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하지만도 실제로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이거를 포스트 트루스를 해결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뉴스 결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 뜻이 맞죠? 맞는 말이죠? 예. 이게 안 하면은요, 이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자기들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돼요.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통해 가지고 세계로부터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얻은 거 두 가지. 자, 자, 그 첫째 하나는 투명성이에요. 그렇죠? 투명하게 우리 지금 발표하잖아요. 그 투명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뢰성이에요. 맞죠? 자, K방역. 이런 말 있죠? K방역이 뭡니까? 한국이 추진하는 방역의 시스템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죠. 그게 뭔가 하면요, 신뢰성이에요. 세계가 한국의 방역을 지금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우리가. 자, 이게 뉴스 결과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게 지금 진을 지금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신진명에서요, 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 나갈 때, 지금 시대의 트렌드로 시켜 나갈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이 이제 해결 방법으로서는요, 시민교육이에요. 자, 시민교육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시민들을 교육을 시켜. 이거는 뭔가 하면요, 학습이에요.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뉴스의 중요성,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보의 중요성. 지금은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마인드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강조했죠. 이 정보의 중요성, 이거를 교육을 시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탈진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성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일 것을 사실 둔갑시켜 갖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지도자가 나타나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그 조직, 집단, 그 세계, 그게 잘된 세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원불교가 지향하는 계백의 이념과는 상반된다 이 말이죠. 상반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진을 회피하지 말자 이 말이죠. 절대로 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이 말이죠. 실천해. 그러면 여기서는요, 진을 구하는지를 말아가지고 견을 쉬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견을 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견을 하는 거예요. 맞죠? 제대로 된 견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견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작용해갖고 어떤 견을 통해서 어떤 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돼 버리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시대를 우리는 말이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원불교가 해야 될 일은 탈진실의 이 시대를 진실이 통하는 그 같은 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원불교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원불교로 우리가 거듭나자. 삼조 신육찬에서 신신명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해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